안녕하세요. 네, 저와 함께 전산 회계에 대해서 배워보실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회계 개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할 최은영 세무사라고 하고요. 제가 어떤 세무사님보다도 친절하고 자세하고 결정적으로 아주 쉽게 강의해 드릴 거니까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저희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계의 정보 분석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강의는요, 크게 그 단원에 대해서 배워야 될 개요에 대해서 크게 두세 가지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 하나하나 그 차례에 따라서 제가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시고 나면 요약 마무리까지 있으시니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따라오신다면 생각보다 유익하고 생각보다 재밌을 수 있는 강의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아주 쉽게 짚어드리니까요. 혹시 다른 강의, 보통 세무 강의가 재미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저와 함께 하신다면 조금은 재밌고, 조금은 생각보다 회계가 쉬웠네? 이런 생각으로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저랑 함께 시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회계가 무엇일까? 전산회계라고 하는데 회계는 어떻게 시작하는 걸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는 바로 정보 이용자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실체와 그것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잘 모르겠다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업을 경영합니다. 기업을 왜 경영하죠? 결국에는 이윤이 많이 창출되기 위해서, 아니면 기업 가치가 좀 높아지기 위해서 바로 기업을 경영하죠. 근데 그냥 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뭐 A 기업은 뭐 기업 경영을 잘해서 뭐 투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랑 A 기업은 올해 매출이 1조며 당기 순이익이 1,000억 원으로 기업에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말하고는 서로 다르죠. 네, 오늘 저와 함께 회계를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요. 바로 회계라는 거는 우리가 정보 이용자에 무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 나올 텐데요. 이 정보 이용자들이 바로 기업 실체와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정보를 준대요. 뭘로 줄까요? 회계니까 숫자로 주겠죠. 얼마나 투자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계속 기업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를 나타내주고 식별 가능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일종의 회계란 정보 시스템이며 기업에 대한 정보를 모은 다음에 정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갭이라는 합리적인 회계 원칙에 의해서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기업을 숫자로 데이터해서 얼마나 더 투자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측정해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치화해서 나타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개념에는 이 기업이 얼마나 괜찮은 기업인지는 국세청에서도 궁금해요. 얼마나 오래 이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낼 건지. 소비자들도 궁금합니다. 이 제품이 얼마나 뭐 제조 원가가 하고 믿을만한지, 막 엄마들 뭐 분유다, 기저귀다 뭐 이런 거 기업 같이 보잖아요. 얼마나 뭐 사회 공헌을 하는지 보죠. 그 다음에 직원들도 봐요. 이 회사가 계속 다닐만 한지, 내년에 급여는 오를 건지, 뭐 상여는 얼마나 나올 건지 매우 궁금하죠. 저희 직원들도 저희 회사의 재무제표에 매우 관심이 있어요. 우리 세무사님이 내년에 상여를 얼마나 주실 건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혹시 내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면 이렇게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궁금할 수 있어요. 과연 우리 회사의 그 돌아가는 경영 시스템은 어떤지,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지,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주주,
법인이라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을 사면서 얼마나 이 주식이 조금 약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저희가 주식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재무제표를 굉장히 잘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투자하시는 분들, 은행이라든지 뭐 개인 채권자라든지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과 또 대출을 해주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임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업의 손익보고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올해는 얼마나 성장했나. 뭐 은행 같은 경우도 대출을 해줘야 되니까.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이 A라는 기업이 얼마나 매출이 있고 주요 고객을 확보했고 뭐 매출 채권은 잘 돌아서 나한테 돈을 잘 주는지, 아니면 뭐 일을 줄 회사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정보 이용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이 모든 정보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회계로 만들어서 회계 지표를 주면서 뭐 투자하거나 보거나 검토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에서 회계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 회계를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에는 재무회계와 또 관리회계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재무회계라는 거는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뭐 그 기업 회계 가치를 개방한다. 저희가 그 닷컴에서 그 정보 공유 사이트가 있으면 주식 같은 거는 다 재무회계 요런 재무제표를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보통 재무제표는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산서, 그다음에 현금흐름표, 그리고 왜 주석, 선택 방법으로 이제 주석을 또 달게 돼 있죠. 이런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회사의 외형은 얼마나 되는지, 수익은 얼마나 좋은지, 이익잉여금이 얼마나 축적돼 있어서 주식 가치가 큰지, 이런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거죠. 저희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는 미약했지만 점점 고급 스킬을 쌓다 보면은 약간 준 전문가에 이를 수 있다고 제가 그런 거를 좀 보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 수업을 배우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돌다리도 이렇게 짚어가면서 걸을 수 있도록 그런 제가 그 돌다리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보통 과거 지향적이에요. 그리고 화폐적 정보니까 수치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보고 주기는 정기적으로 보통 매년 이렇게 보고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재무제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앞으로 계속 다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어느 정도 정보를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코스닥 상장사나 뭐 그 주식 상장사나 이런 다 볼 수 있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공시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공시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네, 많은 분들이 보시죠. 관리회계라는 것은 조금 달라요. 양식이 없어요. 그냥 특수 목적합니다. 내부 정보, 내부 이용자가 보는 그런 관리회계죠. 얘는 미래지향적이에요. 얘는 비정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관심은 재무회계에 관심을 가지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관리회계라는 거는 기업의 경영자가 얼마나 기업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지에 대한 이제 본인들이 본인의 주관으로 관리하는 방식인데, 보통 이제 제조 원가라든지 뭐 활동 원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어느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느냐, 손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어느 항목이, 어느 부서가 매출이 많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이제 미래적인 정보를 관심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회계의 분류는 재무회계, 관리회계로 나눠질 수 있겠다. 우리는 앞으로 재무회계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되겠다. 우리가 전산회계 처음에 시작은 막 이렇게 클릭해서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전산회계 쪽을 좀 전공해서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데 회계는 좀 배울만하다. 내가 경영자로 있던, 근로자로 있던, 투자자로 있던, 어느 부분에 있던지 기업을 경영한다면 내가 좀 알만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저희가 재무제표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개략적인 시간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처음 보거든요. 보시면 재무상태표라는 건 이제 특정 시점에 재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가장 쉬운 예시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등학생들에게 요즘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꿈이 뭐냐? 그러면은 저는 꿈 부동산 임대업자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건 연예인이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부동산 건물을 샀습니다. 꿈의 숫자죠. 무려 80억. 80억의 가치가 있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20억. 정말 조금 받았죠.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이 건물을 다 전세로 준 거예요. 그럼 임대 보증금이 20억 정도 되시죠. 그래서 내가 순 자산이 어떻게 되냐? 그럼 60억이 되는 거죠. 왜? 나는 부동산을 80억에 샀고 은행에 대출을 20억 받았고 이 부동산을 오늘 팔면 60억이 남는구나. 그래서 보시면은 진짜 내 순자산이 바로 자본을 뜻합니다. 쉽죠? 재무상태표 매우 쉬워요. 딱 세 개만 아시면 돼요.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손익계산서인데요. 손익계산서는 이 표 나중에 제가 무수히 많이 짚어드릴 거예요.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요약한 보고서입니다. 결국 이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 올해 내가 돈 번 거는 얼만큼이냐? 바로 손익이 얼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양식이고요. 손익이라는 것은 전체 매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내 진짜 이익, 순이익,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의 지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표를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 뒷부분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수익과 비용, 법인세 비용, 당기순이익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이고 또 1월 1일 날짜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업에서 이익을 조금 벌었어요. 당기순이익 이익이 10억이다. 이렇게 되면 기말에 12월 31일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조금씩 늘어나는구나. 이런 느낌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뒷부분에서 이런 회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분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순차적으로 3강에서 재무상태표, 4강에서 손익계산서를 하나하나씩 다뤄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회계란 무엇이구나, 회계는 왜 배우는구나, 그러면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거 정도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회계 정보 분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회계 분석으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나눠드렸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세무사인데 세무사로서 세무회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국제회계기준 갭에 의해서 맞추어진 재무제표라고 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 비해 관리회계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내부자, 내부 경영자를 만족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양식이나 이런 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원가회계에서 많이 쓰겠죠. 어느 부분에 코스트가 많이 작용되었냐, 어느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어느 부분이 효율적이냐, 이런 거를 볼 때 바로 관리회계라고 보시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무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법인세를 신고할 때 회계적으로 나오는 당기순이익과 세무서 입장에서 보는 당기순이익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추후 뒷부분에서 부가세, 소득세를 끝나고 법인세라는 부분에서 입금, 송금 또는 입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게 될 건데요. 요 회계적인 수익에서 플러스 세법에서 말하는 입금이 있어요. 그걸 더하고 요 회계적인 이익에서 국세청 입장에서 손금이라고 말하는 계정이 있어요. 그 부분을 빼고 더하고 빼서 나오는 진짜 세무적인 당기순이익을 매긴 다음에 거기에 법인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길 거거든요.
그래서 세무회계라는 것은 바로 국세청의 눈높이다.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세법에 근거했다. 쉽게 예시를 하나 들어야겠는데요. 요런 예시를 들 수가 있어요. 어떤 법인이 있는데 매출이 1억입니다. 1억. 회계 당기 순이익에도 1억이요. 비용이 하나도 없었는데 1억인데 비용이 있어요. 전부 다 1억을 접대비로 쓴 거예요. 이 회사는 1억이 매출인데 1억이 다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다 접대성, 백화점에서 가방 사고, 구두 사고, 상품권 사고, 거래처에 다 선물해 줬대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빵원이죠.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이걸 인정해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대비라는 거는 접대비 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400만 원의 법인세 매출의 0.1% 과표에 따라서 또 이제 퍼센트가 줄어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무적으로는 비용의 한도가 있다. 예를 들면 접대비 같은 경우는 1억을 다 인정 못 해주겠다. 만약에 2,400만 원까지만 인정해주면 세법적으로 순이익은 7,600만 원이 되겠구나. 여기에 법인세 10% 해서 760만 원을 나는 세금으로 걷어가야겠다. 이게 바로 세무회계의 입장에서의 회계적 이익과 세무적 이익은 다르다라는 거에 예시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회계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회계이다. 관리회계는 내부적인 경영자가 운영하는 회계이다. 세무회계는 국세청 입장에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계 이익을 조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거다라고 정도,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었고요. 요걸 설명하자면 경영자는 올해 실적은 얼마나 될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빌려줘도 될까? 거래처 입장에서는 계속 거래를 해도 될까? 세무서 입장에서는 올해 세금을 얼마나 낼까? 직원 입장에서는 올해 성과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주주 입장에서는 계속 보유해도 될까? 이런 기업의 전반적인 이해관계자들이 뒤섞여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해관계자들에게 다 도움을 주는 그런 측정의 수단으로서 회계를 작성하고 기록하고 재무제표를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계속 회계에 대해서, 회계를 왜 배우는가, 회계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정보를 얻으려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키려면 재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재무관리를 한다. 또 뭐 인사팀에서는 급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사 관리를 한다. 그리고 또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 요 회계 정보가 필요하다. 원가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또 연구한 부분에서 이제 이거를 생산할 때는 또 생산 관리가 필요하다. 또 마케팅 측면에서 또 손익계산서가 필요하다. 매출 대비 마케팅 비용을 몇 프로까지 쓰는 게 합리적인가? 저희 거래처 중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30%까지 쓰는 데도 있어요. 네, 30%. 매출이 100억인데 마케팅 비용을 30억 쓴다든지, 매출이 1000억인데 마케팅 비용을 300억 쓴다든지. 대부분이 어떤 회사죠? 용역 주는데, 의외로 전문직 집단들, 병원들, 서비스 주는데, 화장품 하는데, IT 하는데, 저희 그런 부품 교체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쓰시거든요. 경영 관리에서는 재무제표와 성과 보고서가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은 매우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피터 드러커의 그 회계는 경영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도구이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정말 중요하다고 보셨어요. 그리고 관리하고 하면 그 수치로 나타내라고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회계를 왜 배우나요? 회계라는 것은 바로 재무회계, 과거 입장의 사건을 보고서는 이거를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미래는 과거에서 되게 계속 반복된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준다. 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부모를 잘 만나야 잘 살고
내가 공부를 잘해야 자식들이 잘 살고 내가 사업이 잘 되거나 내가 그 근로소득을 성실하게 잘 받아서 받은 걸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해야 우리 후손이 잘 산다.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과거의 재무제표에 불과하지만 이거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계속 개선해 나간다면 미래의 회사의 재무제표의 성과가 좀 좋아진다 라는 것을 이제 피커 드러커가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와 함께 전반적인 회계 관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배웠고요. 네,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특정 시점을,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일정 기간에 대해서 얘는 정태적으로, 손익계산서는 동태적으로 알려주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주주, 경영자, 채권자 등은 기업 정보를 회계상의 지표를 통해서 얻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산회계 첫 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막 예시를 들면서 학습을 한다면 좀 더 재밌으셨을 텐데 오히려 첫 번째 시간에는 약간 이상적인, 약간 추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회계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맛보기 강좌식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거래의 8요소를 통해서 재미있는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회계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